안녕하십니까. 10회 손해평가사 시험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시험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몇몇 문제가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험장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과목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은 가축재보험의 사업 운영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하루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가축재보험이나 농작물 재보험이나 다 똑같이 농업재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지문은 가축재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보험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네, 정답은 농업재보험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은 네 가지 위험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 각각의 경우에 적절한 위험관리 방법을 쓰시오 그랬네요. 자, 손실 빈도가 많고 손실의 규모가 크면 사람들은 첫 번째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고요. 손실 횟수가 작고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위험을 전가하게 되죠. 위험 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전가한다 하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손실 횟수가 많고 손실 규모, 즉 손실의 어떤 피해 정도가, 손실의 심도가 작을 때는 스스로 손실을 통제하려고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손실의 횟수, 즉 빈도가 작고 손실 규모도 작으면 그대로 위험을 보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위험 회피, 2번 위험 전가, 3번 손실 통제, 4번 위험 보유라고 써주셨으면 정답이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 3번. 농작물 재보험 보험 대상 품목에 관한 인수제한 목적물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주시오. 요 근래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시험을 내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참달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내용. 자,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참달의 비가림 시설은 인수제한 목적물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미래 인수제한 항목 중 하나죠. 어떤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봄파종이란 말이 춘파 재배란 이야기. 봄에 파종한다. 봄춘자. 두 번째, 춘파 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자, 콩에 대한 출연율이 나와 있어요. 콩은 출연율이 90% 미만인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3번 90%. 자, 메밀의 파종 종료일을 쓰시오 하는 문제예요. 9월 며칠 이후에 파종을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는 인수제한이다. 9월 15일까지 파종을 해야 되죠. 자, 마지막으로 자두네요.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6년 미만인 가수. 즉 자두는 수확하는 연도의 나무 수령이 7년, 가입하는 연도의 나무 수령이 6년으로 공부하셨죠.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아래 내용은 가축재보험 부분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먼저 법정 전염병을 제한 각종 질병 또는 각종 사고 등 사고로 인한 폐사,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에는 경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자, 법정 전염병을 제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불임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말에만 있었죠. 말. 1번은 말. 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지금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말의 부상의 범주, 경추골절, 사지골절, 탈구. 자, 우리가 긴급 부축을 할 수 있는 부상은 세 가지 종류로 제한한다고 했어요. 어떤 거? 경추골절, 사지골절, 다음에 탈골, 탈구. 자, 다음에 기타 가축에 있어서 사슴과 양, 자동 부과가 되는 내용입니다. 법정 전염병을 위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다음에 부상, 산용마비, 난산으로 긴급 도축을 하여 하는 경우에는 산용마비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자, 옆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기타 가축을 보면 신규 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업하면서 매번 반복했던 내용이니까 다 쓰셨을 거고요.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아래 내용은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는 보험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험제도의 성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했죠? 첫 번째,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 정보비대칭입니다.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정보비대칭인데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정보비대칭이 발생하면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역선택이라고 했죠.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계약자가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 정보비대칭, 2번 역선택, 3번 도덕적 해이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일단 계약사항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장이고 보정 한정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았답니다. 자, 그리고 평균착고량이 15,000표. 그리고 가입일자, 가입주소, 나무에 대해서 묻는 게 없으니까 놔두고 평균 가중이 160g. 자, 그리고 가입 가격이 1,200원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약관
요율이 11%인데 11% 중에서 순보험료율이 10% 그리고 부가 보험료율이 순보험료의 10%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 지원이 30%. 자, 그리고 보장 수준은 최대. 그리고 자기부담 비율은 최소 자기부담 비율을 구해라. 이렇게 주어졌고, 방제시설 할인율이 20%.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없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보장 수준이 어느 정도고 자기부담 비율이 최소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먼저 구해놓고 가야 되겠죠. 자, 일단 보장 수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적과 전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수준이 50%와 70%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50%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지만 70%는 최근 3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으로서 적과 전 누적 손해율이 100% 이하인 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어진 문제에서 3년간 누적 저가적 손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년간 누적 저가적 손해율을 보기 위해서는 3년간 순보험료를 전부 합산하면 얼마가 나오는가요? 2021년, 22년, 23년입니다. 플러스 175 플러스 1620. 그러면 3년간 순보험료 합계가 495만 원. 그러면 3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번 합산을 해보면, 자, 보험금은 착가감소 보험금과 가실손해보험금을 전부 합쳐줘야 되겠죠. 자, 3,000 플러스 1,800 플러스 1,500 하게 되면 63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적과 전의 보장 수준에서 보면 적과 전 손해율만 합산을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적과 전에 지급받은 착가감소보험금만 합산해서 보장 수준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럼 착가감소보험금 지급받은 게 4,800만 원이 48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3년간 지급받은 적과전 누적 손해율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보장 수준은 70%가 보장 수준이 될 것이고, 자기부담 비율은 3년간 지급받은 총 보험금하고 다음에 순보험료를 합계를 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3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6,300만 원이고 3년간 자, 3년간 납부한 순보험료 총계를 보면 157만 5천 원 플러스 175만 5천 원, 162만 원에서 495만 원이에요. 순보험료가. 자, 그렇다면 적과 전만 그런다고 그랬죠. 3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으로서 3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순보험금의 100% 이하인 사람이 10%에 가입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얘는 3년하고 3년 비교를 해보니까 지급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를 넘어버리죠. 그래서 10%에는 가입할 수 없고, 자, 15%는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15%는 2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으로서 2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입니다. 자, 2년간 2022년과 2023년에 보험금을 비교하면 1,750, 175만 5천 원, 162만 원. 그래서 보험료는 337만 5천 원인데 보험금은 얼마를 받았느냐? 자, 보험금은 착가감소보험금하고 과실손해보험금을 합쳐서 33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2년 연속 보험가입 가수원으로서 2년간 지급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니까 최소 자기부담 비율은 15%형의 가입이 가능하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두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조사 내용을 보니까, 자, 조사 일정은 8월 2일이고 저가 후 착가수가 37,500개. 자, 그리고 재해는 냉해하고 호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은 450kg로 주어져 있어요. 자, 묻는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보조보험료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그랬어요. 자, 정부보조보험료는 어떻게 구하죠? 부가보험료 100% 플러스 순보험료를 구하는데, 순보험료의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보장 비율이 달라지죠. 근데 여기는 자기부담 비율이 15%였네? 15%면 보장 수준은 85%란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주어진 표에 38%를 지급을 받게 되는 게 정부보조보험료. 자, 그러려면 순보험료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순보험료는 어떻게 구할까? 순보험료는, 자, 보험가입 금액은 평년착가형 곱하기 가입 가격이 보험가입 금액 15,000 곱하기 1,200 하니까 1,800만 원이 보험가입 금액이 되고, 여기에 순보험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순보험료율 10% 0.1을 곱해주고 여기에다가 방제시설 할인만 있죠. 어디가 있냐? 다른 조건 없다고 했어요. 1-0.1을 해주고 1-38%를 지원받기 때문에 1-0.38을 해주게 되면 순보험료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54만 7,200원이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부가보험료 100%와 순보험료 38%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가보험료는
순보험료가 144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얘의 1%, 즉 순보험료의 10%니까 144만 원의 10%인 14만 4천 원을 합산해 주게 되면 그러면 정부지원 보험료는 69만 1,2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가 물음 1번에 대한 자, 물음 2번에 대한 것은 물음 2번은 뭘 물어봤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보험가입 금액이 1,800만 원이죠. 1,800만 원 곱하기 계약자는 순보험료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순보험료율 0.1 곱하기 1-0.2 곱하기 1-0.38을 해주게 되면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0.38이 국가지원 보험료고 아까 지자체 지원 보험료 있었죠. 지자체 30%를 지원을 해줬어. 그럼 여기에다가 0.3까지 빼주게 되면 계약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가 나오는데 그 보험료가 46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 볼까요? 물음 3번은 착가감소보험금을 구하라고 했어요. 착가감소보험금 구하는 방법은 자, 1번, 2번 답 지우겠습니다. 착과 감소량에다가 자기부담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고 여기에 가입 가격 곱하기 가입 가격에 보장 수준을 곱해줘야 되는데 보장 수준은 최대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0.7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착가 감소량은 평균 착과량에서 적가후 착과량을 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자, 평균 착과량은 15,000kg 곱하기 자, 적가후 착가 수 줘야겠네. 적가후 착가 수가 37,500개네. 37,500 곱하기 얘가 kg로 환산하면 0.16kg가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착가 감소량은 적가후 착과량은 6,000kg가 되겠습니다. 그럼 착가 감소량은 평균 착과량에서 적가후 착과량을 차감해 준 값이 되니까 15,000 곱하기 15,000 마이너스 6,000을 해주게 되면 착가 감소량은 9,000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거. 자, 기준 수확량은 저가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착가 감소량인 9,000하고 적가후 착과량인 6,000을 더해서 15,000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부담 비율인 0.15를 곱해주게 되면 착가 감소량은 2,250개가 나오게 됩니다. 2,250kg. 그래서 9,000 마이너스 2,250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은 450kg로 주어졌네. 곱하기 가입가격 1,200원 곱하기 보정수준 0.7을 해주게 되면 2번에 대한 답이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정답이 착가감소 보험금은 529만 2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잘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자, 문제 7번을 보면 종합형 수학감소 보장 방식 마늘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보고 무릎에 답하시오. 주어진 문제 조건 외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고 피해율은 소수점 둘 개짜리 미만에서 절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 자, 어떤 내용을 보겠습니다. 계약자 갑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다. 계약자는 2023년 10월 5일 농지 5,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에 의성품종 마늘을 파종하여 보험가입 금액이 1,500만 원 평년 수확량 10,000kg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했다. 최저 자기부담 비율은 10%가 되겠죠. 자, 이후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면서 농사를 짓던 중에 10월 20일 호우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였고 조사 결과 농지 전체 면적에서 7만 5천 주가 출연을 했대요. 출연하여 10월 30일 16만 주로 재파종하였다고 해서. 자, 묻는 문제 볼까요? 자,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가액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를 쓰시오. 자, 어떤 보험금을 지급할까요? 자,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왜? 자, 마늘을 파종해서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이전에 보상하는 제로 출연주수가 적정 출연주수 즉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해서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재파종 보험금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은 자, 보상하는 제로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하여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하였으므로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되겠는데 한번 볼까요? 자, 5,000제곱미터에 7,500주가 출연했어요. 7,500 나누기 5,000을 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몇 주가 출연한 걸 하게 됩니까? 15,000주가 출연한 거. 15,000주가 출연을 했는데 16만 주로 재파종했대요. 똑같이 16만 나누기 5,000을 하게 되면 3만 2,000주.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연해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고 적으면 되고,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 계약자 가액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자, 얘는 재파종 보험금 지급한 방법인데 재파종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몇 프로? 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그래서 보험가입 금액은 1,500만 원 0.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 분의 3만 마이너스 15,000 해서 구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준 출연 피해율을 먼저 구하면 0.5가 돼서 표준 출연 피해율은 50%가 나오나요? 50%.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1,500만 원 곱하기 0.35 곱하기 표준 출연 피해율 0.5를 해주게 되면 지급하는 보험금은 262만 5천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 물음 3번도 있네요. 파창후에 공통 인수제한 목적물을 제외한 마늘 품목에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써줘야 되는데, 자, 먼저 마늘은 코끼리 마늘과 주화재배 마늘은 인수제한인데, 주화재배 마늘은 주화재배 2년차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다 하는 내용도 있고, 자, 난지형의 경우 남도, 대사, 한지형의 경우 의사, 홍삼 마늘이 홍삼 품종이 아닌 경우에 인수가 제한되고, 무멀치 또는 액상벌칙일 때 인수가 제한된다고 했죠. 자가채용 농지도 인수가 제한되고, 시설재배 농지도 인수가 제한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지형은 8월 31일 이전,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도 인수가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마늘 파종 후 6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도 인수가 제한되고, 재식 밀도가 10아르당 3만 주 미만인 농지도 인수가 제한된다. 이런 내용을 쓰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8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위험 방식 수학감소 보장 고리 품목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단, 주어진 문제 조건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표를 제외한 논작물에 평년 수확량 구하는 산식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T다 예사. 이때 A는 과거 수확량 평균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수확량. 자, 과거 수확량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조사 수확량을 봐야 되는데 주어진 문제가 전부 무사고예요. 무사고일 때는 어떻게?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을 해주면 된다 예사. 그래서 A 값을 보면 2019년도는 5,000에 곱하기 1.1배면 5,500 플러스 2020년은 5,500 곱하기 1.1이니까 6,050 플러스 2021년은 6,800 곱하기 1.1배니까 7,480 2022년은 6,500 곱하기 1.1이니까 7,150 자, 플러스 2023년은 6,200 곱하기 1.1이니까 6,8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주면 7,320kg가 나오고 B값은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이 되죠. 그래서 과거 표준 수확량 평균을 보니까 표준 수확량이 4,500, 5,000, 6,300, 6,5,700 나누기 5를 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5,500kg가 됩니다. 자, C값은 주어진 값이니까 주어진 게 6,100으로 주어졌어요. B값은 과거 5년간 가입했으니까 5년간 다 가입했네? Y값은 5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그대로 대입해서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과 비교해서 130% 이내면 산출된 숫자를 적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평평년 수확량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7,320 플러스 5,500 마이너스 7,32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5 곱하기 C값이 6,100 그리고 B값이 5,500이 되면 평년 수확량 수치는 얼마가 나옵니까? 7,320kg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출됐으면 7,320kg하고 당연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를 비교해야 돼. 그럼 6,100kg 곱하기 130%는 7,930이니까 7,930보다 7,320이 더 적죠. 그러면 나온 수치 그대로가 당연년도 평균 수확량입니다. 1번 답. 자, 2번은 2024년 평균 수확량을 활용하여 보험가입금액 계산식과 값을 수시오 그래서 보험가입금액은 보험 계약 조건을 보니까 가입 수확량은 최소 가입이라고 했네. 최소 가입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수준에서 가입자가 결정을 한다고 했어. 그렇다면 최소 가입 수준으로 가입해야 되니까 50%를 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7,320 곱하기 0.5 50% 곱하기 가입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냐? 2,000원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금액이 732만 원이 나옵니다. 평년 수확량 문제에서는 그래도 조금 쉬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 9번입니다. 문제 9번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이 너무 명확하지 않아. 주어진 조건이 명확하지 않고 보험금을 구하는데도 이게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훨씬 더 적고, 거기에다가 수확량은 가입 수확량으로 많고 조금 문제가 이상하게 돼 있는데, 일단 제가 푸는 방법대로 풀어보고 이 문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문제 같아요. 자, 문제 9번 농업수익 감소 보장 포도 품목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계약사항은 시설재배 팽배럴리 포도고 평년 수확량이 10,000kg. 근데 가입 수확량이 평년 수확보다 적어 6,000kg. 자, 그리고 가입일자는 2023년 12월. 가입 주수는 300주. 자기부담 비율은 20%. 자, 조사 내용을 보니까 개는 4개고 수확량이 6,500kg입니다. 자,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이 200kg로 주어졌네요. 자, 기타 사항을 보니까 이 지문이 아주 애매한 지문인데,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산출 시 동일한 농가 수치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문이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산출 시 아래 주어진 연도별 농가 수치 비율에 관한 표를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기준가격은 가입하는 연도에 농가 수치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업무방법서에 수확기가격은 수확년도
최근 5개년간 농가 수치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다고 봤을 땐 같은 표를 사용하더라도 기준 가격은 2023년 농가 수치비율을 사용해야 되고 수확기 가격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농가 수치비율에 올림픽 평균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기준가격 산출 시 보험가입 직전 5년을 적용하라. 당연한 이야기. 가입 금액 1,000원까지는 절사한다. 자, 연도별 농가 수치비율이 이렇게 주어졌고, 자, 서울시 가락시장 연도별 가격도 이렇게 표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자, 물음 1번. 기준가격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자, 기준가격은 직전 5년 중품과 상품의 가락시장 평균가격인데 올림픽 평균값을 사용하고 했죠. 곱하기 가입하는 해의 농가 수치비율을 곱해주라 그랬어요. 자, 직전 5년에 서울 각 도매시장에서 판매된 포도의 중품과 상품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값인 5,550원 21년도 가격이 되네. 걔를 빼고 4,950인 2019년도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년도 가격 5,300 플러스 5,500, 5,200, 5,400 나누기 3을 해준 다음에 2023년도 농가 수치비율이 0.74를 곱해주게 되면 3,922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물음 2번. 수확기 가격의 계산식과 값을 쓰시오 그랬어요. 그럼 수확기 가격은 자, 수확년도인 2024년, 수확년도 2024년에 중품과 상품의 평균 가격이 5,650원에 과거 5년간 2024년 직전까지 2023년부터 2019년까지의 농가 수치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을 구하면 0.76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 5년간 농가 수치비율의 올림픽 평균값이 0.76을 곱해주면 수확기 가격은 4,294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2024년 농업수입방송보장보험금의 계산식과 값을 주십시오. 얘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집을 보면 가입 수확량이 6,000kg인데 수확량은 6,500kg예요. 가입 수확량보다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 물론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회 보상을 하겠지만 우리 현재 공부하는 시험 범위인 업무방법서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는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 9번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지만 문제가 나왔으니까 일단 주어진 내용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 가입 금액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입 수확량은 6,000kg라고 그랬습니다. 6,000 곱하기 기준 가격인 3,922원을 해주게 되면 2,353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보험금을 구하려니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거든요. 보험금을 구하기 2,353만 원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은 20%로 주어졌어요. 0.2. 자, 피해율을 구하려면 기준 수입 곱하기 기준 가격. 죄송합니다.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에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으로 나누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들 공식은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을 곱하기 기준 수입이고 실제 수입은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소량 곱하기 기준 가격과 실제 가격 중 가진 가격을 곱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평년 수확량은 10,000kg고 가입 수확량이 6,000kg인데 어떤 걸 적용해야 하는 건 아직 우리 업무 방법에는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기준 수입은 업무 방법에 나와 있는 대로 평년 수입, 평년 수확량 곱하기 기준 가격을 기준 수입으로 잡았을 때 10,000kg 곱하기 기준 가격이 3,922원이기 때문에 3,922원을 하게 되면 3,922만 원이 되고, 실제 수입은 수확량이 6,500kg, 미보상 감수량이 200kg 곱하기 작은 값, 어떤 거? 기준 가격 3,922원과 수확기 가격 4,294원 중 작은 값을 곱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6,500 더하기 200 곱하기 200 곱하기 6,500 더하기 200 곱하기 3,922원을 하게 되면 3,922원을 하게 되면 실제 수입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실제 수입은 2,698만 7천원이 나옵니다. (2,627만 7,400원이) 실제 수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하면 실제 수입은 3,922만 원 분의 3,922만 원 마이너스 2,627만 7,400원을 해주게 되면 피해율이 0.33이 나와서 피해율은 33%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보험금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2,355만 원 곱하기 피해율 0.33 마이너스 가입부담 비율 0.2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 358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문제가 애매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일단 이 정도 풀어놓고 조금 지켜봐야 돼. 지문이 주어진 조건이 너무 불분명해서 어떤 걸 묻는 건지 아주 헷갈리거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문제 10번. 농작물 재보험, 원해시설 상품의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에 따른 보험료의 반환에 대해서 소송하시오. 단,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제외한다. 자, 먼저 문제 1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서 무효나 효력 상실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자, 그래서 이때는 어쩐다고 그랬어요? 책임 없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주는 거고, 만약에 책임 없는 사유지만 해지나 효력 상실이 된 경우에 계약자 납입본 보험료 곱하기 해당월 미경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책임 있는 사유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야, 무효가 책임 있는 사유로 무효가 됐을 때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랬고, 책임 있는 사유지만 해지나 효력 상실이 된 경우에는 계약자 납입 보험료에 해당월 미경과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한다 그랬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고 뭐 수업할 때마다 했던 문제니까 아마 다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많은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내년은 학원이 아닌 현장에서 같이 손해평가 활동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